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 대만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는 레이건 항공모함과 그 전단들, 그리고 또 미 해군의 뭐 트리폴리 상륙모함이랄지 이런 상륙모함 두 척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는 랴오닝함, 산둥함 같은 중형 항공모함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힘차게 발을 내디뎠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72억, 정말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네요. 그렇죠. 이런 72억을 가지고 이제 기초 탐사 연구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기초 설계 연구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뭘 설계 연구하는지 그걸 72억의 정확한 쓰임은 알 수가 없어요. 네, 뭐 없지만은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기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요즘 굉장히 또 시끄러워서 제가 한번 이슈를 다뤄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게, 많은 예비역 장성들, 특히 공군 쪽에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해군도 다시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업계들 입장에서 보면 카이에서 보라매의 함재기 버전 만들 수 있다. 버전 이야기 나오고요.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사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계속. 뭐 지금도 사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죠. 야, 이 논쟁은 20-30년 된 논쟁이에요. 뭐 경항모, 중형항모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약간 밀떡계 찍먹 부먹이죠. 그냥 일반인들 봤을 때, 야, 뭐처럼 경항모 만들어. 큰 거 만들려면 하는 김에 큰 거 하는 게 좋지라는. 기왕이면 비지떡이 아니고. 그쵸. 찹쌀떡 먹어야 된다. 야, 모닝 살 바에 차라리 그랜저. 그렇죠. 그런 걸 사겠다. 좀 중형으로 뭐 소나타 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중형 항모예요. 중형 항모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패널 분들의 의견들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논쟁 자체가 이제 항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우리 주제는 경항모냐 중형 항모냐잖아요. 근데 이제 경항모 중형 항모를 따질 때 저는 그래도 이왕 만들게 될 거면 중형 항모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네, 퀸 엘리자베스 정도고 약간 접근 정도?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항공모함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명백하거든요. 네, 명백한데다가 그다음에 어쨌든 항공모함을 가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노하우잖아요. 항공모함을 어떻게 운영하게 되고 이게 유사시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데, 경항모로서는 사실 명백한 한계가 있고요. 그렇게 될 거면 늘 그렇지만 조금 돈을 보태서 중형 항모로 장만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렸듯이 항모를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을 벗어나서 우리가 만약 항모를 가지기로 결정이 됐다. 그럼 중형 항모냐 경항모냐라고 하게 될 때는 저는 중형 항모가 낫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도 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야, 잠수함 필요하지 뭐 항모가 필요하냐, 이런 논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중형 된다면 오늘 좀 주제를 좁혀서 제가 던진 거는 이제 중형 항모냐 경항모냐 뭐.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퀸 엘리자베스급 정도 원합니다.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자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중형 항모의 의견 잘 들었고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 중형 항모가 더 낫지 않을까 싶으면 그러면 그런 논리면 대형 항모는? 대형 항모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주머니 사정이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중형 항모는 주머니 사정이 그건 괜찮습니다. 아슬아슬. 그래요? 거기까지는 아슬아슬.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군사력이라는 게 경제력도 포함이 돼서 군사력 몰빵해서 된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거기는 군사력 빼고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 고대 그리스 보시면 두 개의 축이 있었잖아요. 아테네랑 스파르타. 아테네는 많은 걸 남겼죠. 스파르타는 스파르탄. 군사국가의 그 전설밖에 안 남은 게 없죠. 스파르타식이라는 거밖에는 안 남겨놨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중형 항모의 장점도 이야기 지금 방금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장점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장점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거냐. 그리고 우리가 왜 대한민국 해군은 처음부터 경항모 쪽으로 갔느냐. 경항모의 의미가 배수량으로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수량과 크기로 나누죠. 기준 배수량으로 본다면 뭐 3만 톤급 혹은 4만 톤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이 기자님은 네. 정 작가님 의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중형항모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현재 한국 해군의 운용 능력이나 인원적 인프라 면에 있어서는 경항모를 좀 넘어서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물론 있죠. 네. 근데 운용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전부 백지 상태예요. 우리가 한 번도 대형 항모든 중형 항모든 운용해 본 적이 경항모든 없죠. 운영해 본 적이 없는 건 어차피 두 항모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게 볼 때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죠. 중형 항모가 특별하게 다른 항모가 아닐지언정 네. 대부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형 항모의 대표적인 거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죠. 퀸 엘리자베스급과 또 하나가 이탈리아도 있죠 또. 예, 이탈리아는 이제 경항모 좀 쪽으로 들어가고요. 작죠, 네. 중형 항모로 말하자면 이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의 랴오닝하고 산둥함이 그렇죠. 중심이 되겠죠. 프랑스는 아닌가요? 프랑스의 드골함도 중형 항모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나 또 영국이나 이런 쪽에 제가 이제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한반도의 가까운 가상의 나라에 네. 적이 될 수 있는 중국 중심으로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 얘기해 드린 네네. 건데, 랴오닝하고 산둥함의 함재기 운용 능력, 네. 뭐 소티수를 떠나서 함재기 운용 능력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렇죠. 아직 이제 이쪽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공모함에서 출발은 했는데 착륙을 못해서 육지기지로 돌아간 적도 있었고. 그거는 뭐 네. 함재기 문제인 네, 것 같고요. 일단 항공모함의 수용 능력을 봤을 때, 함재기 수용 능력을 봤을 때 32대를 네, 네. 기준으로 건조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여지껏 함에 탑재를 한 것 중에 최고 많이 탑재한 게 몇 대라고 보세요? 그때 20대 간신히 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20대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아닌 거거든요. 자존심상 메달아서라도 가져갔겠죠. 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건 보여주기 위한 견시 효과도 그렇죠. 있는 것이 항공모함이란 말이에요. 그런 항공모함을 내가 랴오닝함을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건조했어. 의시되고 30대나 이제 탑재를 비행기를 하고 실 수 있다. 예, 하고 갈 큰 거 소리 아니에요. 빵빵 쳤는데 분명 경항모 30대를 실은다면 경항모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항모와 비교해 봤을 때 한 20대 남짓의 함재기다? 그렇다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큰 차이도 없는 데다가 사실상 항모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이걸 실제 전력화하는데 한 10년 걸린다 뭐 그렇게 노하우 쌓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사실상 중국 해군도 이제 첫 발자국 뛴 건데 시행착오 계속 겪으면서 특히 함재기 운용면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과연 깔끔하게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좀 드는 그에 부분이 비해서 있어요. 우리는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항모 운영국인 미국의 노하우를 상당수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줄지 안 줄지는 네, 솔직히 그거는 아직 건데 모르는 점입니다. 가능성은 네. 있죠. 방법은 있죠. 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한국계 미 해군에 입대해서 항공모함에서 근무한 사람 굉장히 많고요. 은퇴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 저 몇 명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고 또 특히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중형 항모예요. 네네. 네. 중형 항모가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중형 항모로서 만들려면 건조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고 거기에서의 제가 가진 주안점은 뭐냐면,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 전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략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중형 항모를 운영하든지 경항모를 운영하든지 이 두 가지가 갈리지 중형 항모와 경항모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한다면 당연히 중형 항모 쪽이죠. 맞습니다. 또 그렇게만 따진다면 대형 항모죠. 대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80대 싣고 해보자. 그렇죠. 차도 이러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가면. 얹으면 또 네.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인터넷 짤에 하잖아요. 있잖아요. 네. 예, 모닝사로 갔는데 나중에 그랜저 그렇죠. 얘기하고 있더라. 내가 네. 차 타고 나오고 내가 그랜저를 타고 있지.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선 이 기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중국은 왜 중형 항모를 선택했을까요? 가오 때문 아닐까요? 가오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은 나름 미국을 따라가는 세계 패권 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 동북아시아권의 근해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아프리카나 이런 유럽 국가까지 이렇게 시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 아무래도 장거리 항해력이나 무장 투사력이 더 좀 긴 중형 항모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죠. 그렇죠. 중국 해군의 지상 목표다 그러면 제2도련선 네. 아닙니까? 제2도련선까지 진출하고 나아가서는 서태평양의 일부 부분까지의 영역 확장이 최종의 목표 같아요. 그들의. 그 최종 목표에 도달하려면 사실 지금 중형 항공원도 좀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부족하죠. 근데 네. 시작을 중형 항모로 가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형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어떻게 보면
연습함 또는 시험함 성격이 강하고 위로 가는 계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건조를 했지만 지금 말이 많은 푸젠함 이 항공모함부터 어떻게 보면 대형 항공모에 근접해 가고 있는 거죠. 외형만 보면 사실 지금 건조하고 있는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은 미국 항공모함이랑 별 차이가 없어진 것 차이가 같아요. 거의 없어요. 네. 캐터펄트도 지금 장착을 하죠. 네, 전자기식 캐터펄트가 장착이 돼 있던 거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형 항모 이상이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표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제2도련선을 우리가 거기까지 확장하고 네. 서태평양에 어떤 그 관할권을 두는 네. 그런 군사력 투사력이 목표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아니죠. 네. 근데 확실한 건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항공모함을 항공모함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1대1의 논리 같고요. 제가 2차 세계대전이야. 네, 그거는 미국이나 중국만 가능한 논리입니다. 네,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잠수함이겠죠. 그렇죠. 네, 항공모함은. 그리고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현무 4-4 같은 네. 굉장히 그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중형 항모를 이제 손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훨씬 더 핵추진 잠수함에 박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미사일들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우리가 동해 바다를 어슬렁거린다면 동해나 이제 뭐 서해는 좀 어렵죠. 어슬렁거리면 이거야말로 진짜 주변국에서 울고 떨고 이럴 거예요. 네. 이걸 틀렸다 맞았다는 게 아니라 특히 중형 항모를 주장하시는 예비역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공군에서의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중형 항모로서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범용성이 투사력이 있다. 있다. 화력 투사력을 경항모로는 어렵다 그러는데 중형 항모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역시 거기서 별반 차이 없다. 중형 항모나 경항모는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다음에 경항모와 대형 항모 비교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그 문제는 F-35 문제를 많이 얘기를 그렇죠. 해요. F-35의 짧은 항속거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탑재량이 너무 뭐 부족하다. 적죠 좀. 네. 수직 이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가 만능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엔 뭐 여러 가지 음모설도 있어요. 뭐 카이에서의 어떤 그런 로비가 있느냐 뭔데 그런 걸 저 다 떠나서 아직까지 보라매가 함재기로 가려면 시간이 한참 돼야 돼요. 그렇죠. 빨라야 한 10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업계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10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조금은 후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항공모함을 건조한다 했을 때의 대안은 정말 별로 없어요.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함재기인데 그렇죠. 그 함재기에 대해 대안은 그리 많지 않다. 아예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F-35 B 하나 딱 그거 보고 그래서 있는데. 대한민국 해군은 경항모 거기에 탑재하는 거는 F-35B를 상정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F-35B를 상정해서 운용해보는 미국 해군을 본 거죠. 아메리카급 이런 데 보면은 우리의 전략 목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상륙을 가정할 때 엄청난 지원 전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상세한 전략적인 부분인데 이거 유사시가 돼서 H아워 까지를 넘어간다 보면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요. 공군이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영공도 방어해야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전략 목표들을 투사해야 되잖아요. 공대지 공격도 해야 되죠. 중심 타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심 타격을 급히 해야 돼. 근데 지금 없어. 운영할 수 있는 스텔스 기체가 없어요. 그때의 대안은 동해나 서해 바다에 떠 있는 경항모에 탑재한 F-35B가 가는 거죠. 가장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경항모를 건조하기 위해서 대외 국민 홍보로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는데 넘버원 전략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중형 항모를 가져가냐 경항모를 가져가냐 했을 때 예산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경항모 쪽으로 부동호가 간 거예요. 해군은. 물론 이게 지금 얘기가 결론을 내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그래도 중형 항모로 가자라는 의견이 우세하면 중형 항모로 설계 변경이 가면 돼요.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죠. 근데 경항모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경항모를 앞에 경자가 들어간다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조건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단 한 척을 운영하고 있으면 저기 태국에 차크리 나루에베. 그렇죠. 아주 유명한 거 나룻배. 잘하고 계시네요. 네. 예. 항구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계속 있는 관광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레스토랑을 쓴다고. 네네. 네. 야, 이 대표적인 경항모죠. 물론 그런 허접한 항공모함을 우리는 건조하지는 않을 거지만 네. 어찌됐든 한 척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프랑스라는 국가. 프랑스라는 국가도 전략 목표가 해외 영토도 좀 가지고 네네, 있고 어느 정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보유했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근데 뭐예요? 드골함 단 한 척이잖아요. 네. 달랑 하나 가지고 두 척을 굉장히 건조하려 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능력이 안 되고 삽질도 몇 번 했죠. 예, 삽질도 하고 뭐 핵추진 항공모함이 그렇게 쉽게 그렇죠. 건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드골함 한 척인데 그러니까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대형 항공모함을 갖더라도 한 척은 운영 안 하니만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두 척을. 아니, 그러면 그렇죠. 영국처럼. 그건 아주 최소한 거죠. 영국도 원래는 세 척을 해야 네. 되는데 네. 두 척으로 간신히 이제 그 자기의 저걸 어떻게 목표를 보면 줄인 거죠 그게. 거기다가 두 척으로서도 운용이 되게끔 항상 바다 위에 한 척이 떨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과 노하우가 녹여 들어간 항공모함을 건조한 거예요. 우린 뭐 거기에 굉장히 추종하고 따라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론 적어도 두 척 이상은 있어야 된다. 경항모든 중형모든. 그렇게 봤을 때 중형 항모의 두 척? 그럼 아까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고는 하시지만 그럼 더더군다나 항모 반대론자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러니까 앞서 항모를 보유한 국가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최근 노력하고 있는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박 의원님 얘기대로 뚜렷한 전략 목표가 있죠. 뭐 미국은 세계 패권이고 중국은 그 세계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이제 식민지, 해외 식민지를 지키거나 아니면 대서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뭐 삼면이 바다긴 하지만 동해도 좁고 서해는 더 좁고 남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해외로 군사력을 투사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계속 비상시에 그 한국의 그 수출입하는 그 무역선을 지키기 그렇죠. 위해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해군이 대국민 홍보에서 가장 앞서 아까 1순위는 사실은 그건데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이 방금 말씀 주신 수출입 항로의 보호적 거거든요. 네. 그 몰래카 해협까지의 작전 반경을 둔 거예요. 거기에도 딱 부합하는 게 경항모다라고 대한민국 해군은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모함을 이왕의 기초 설계 단계에 갔을 정도고 소요군이 경항모로 결정을 일단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은 더 건설적으로 앞서가는 논리가 좀 돼야지 공군은 공군의 어떤 입김과 이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비역 분들도 미 해군 대형 니미츠급 항모에서 한번 뭐 가보고 거기에 운영하는 거 봤다 타봤어. 이거지. 네, 탑건도 봤어. 네. 네. 매버릭도 보고. 그렇죠. 공무원 예. 있으니까. 제네시스 타다가 그랜저를 타려고 그러니 또는 그랜저보다 더 하겠죠. 어떻게 보면. 예. 모닝을 타려고 하다 보니 스텝이 그랜저급은 꼬이는 있어야 거죠, 되는 거 또. 아니냐는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저의 의견이고 또 하나 지금 이런 논의는 조금은 불필요하다. 일단은 경항모로 기초 설계를 하고 어떻게 보면 경항모로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항모는 복수의 건조를 해야 된다. 나중에 잠해함을 생각해서라도 그러한 그 예산과 능력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중형 항모 두 싶어서. 척 한 척보다는 경항모 두 척.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형 항모, 경항모를 논의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주안을 둬야 그렇죠. 되는가 네. 그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양쪽이 모두 좋아할 만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경항모를 중형항모처럼 쓰면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항모를 중형 항모 건조한다고 같은 경항모 한 척 주세요. 그쵸? 네. 중형 경항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그 부분을 중형 항모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게 네. 중형 항모 수준의 탐재기 탑재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형 항모 수준의 투사력이 있어요. 그럼 그거 중형 항모 아닌가요? 물론 알뜰하게 잘 쓰면 배수량은 적더라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알뜰하고 옹골찬 해군이 되길 어떻게 바라는. 보면 이탈리아가 노리는 목표가 좀 비슷하게 그렇죠. 네. 예, 이탈리아 또는 영국도 어떤 노하우를 배우고 아까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뭐 미 해군에서 노하우를 번다고 하지만 그건 대형 항모의 이야기고 우리 쪽에서는 영국에서 아마 그렇죠. 그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항모, 중형항모 이야기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